여러분은 지금 나우지수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오늘은요 주목해볼 만한 섹터 테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.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? 네, 지난 1년간 통화는 안 터지고 속만 많이 터지셨죠. 참 많은 투자자들의 소가리를 하게 만들었던 오랜 시간 밀당을 하고 있는 5G 장비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가 5G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영국의 보다폰, 이 5G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. 보다폰은요, 유럽 1위 이통 사업자인데요. 삼성전자가 이 유럽 통신사에 5G 솔루션을 납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요, 또한 유럽은 화웨이 통신 장비 강세였던 지역인데요. 그것을 뚫고 삼성전자가 이 화웨이를 제치고 에릭슨, 노키아와 이 3강 체제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교두보를 만든 것에 있어서 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그 미국이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이 안보 위협 통신 장비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네. 삼성전자에도 이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에 나선 것이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이 미국은 영국 등 동맹국까지 같이 합세할 것을 좀 요구를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참 이 화웨이가 장악하고 있다는 유럽 시장에 도입을 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요, LTE까지는 좀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했다고 합니다. 네,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보면은 지난해 5G 통신 장비 점유율인데요. 삼성전자가 원래 2%대였는데 7.2%대까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계속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5G가 세계 처음으로 상용한 지는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보편화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유가 뭘까요? 네,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고배를 마신 이 관련주 하나가 5G 장비주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서 5G 망 기지국 구축이 주춤한 데다가 또한 5G 28GHz 주파수 대역이 사업 모델의 부재, 또 기술 성숙도로 좀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또한 통신 장비 업계에 따르면요, FR텍이나 HFR, 이솔리드 등 이 국내 통신사에서도 좀 올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듯 계속 적자를 이뤘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. 근데 대표님 좀 궁금한 게요. 네. 지금 뭐 5G 도입으로 인해서 좀 말도 많고 앞으로 물론 하반기에 뭐 실적 개선이 될 거다라는 좋은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5G 도입이 조금 실패했던 부분을 거울 삼아서 6G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벌써요? 있는데 지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자, 건가요? 기업들이 5G에 대한 어떤 차세대 이동통신에 네. 어떤 기술을 개발된 막대한 개발비가 나온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거를 쉐어하지도 못했는데 바로 네. 다음에 어떤 기술을 먼저 땡긴다? 이건 좀 불가능한 겁니다. 가령 이런 겁니다. 제약회사에서 만약에 이 당뇨병 치료약을 1세대 당뇨병 치료약을 뭐 한 달에 뭐 4번을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상용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이 나와요. 그런데 제약회사가 그 약을 풀지 않습니다. 왜일까요? 아무래도 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아니 그런 가지고는 아니죠. 자, 이런 겁니다. 어떤 걸까요? 회사가 막대한 자금의 기술 개발, 연구 개발비를 투입을 했고 충분하게 이 투입된 이 투자비를 모두 뽑아야 되는데 이 뽑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에 어떤 기술 개발이 들어간 이 다음의 모델을 땡긴다. 말이 안 되네요. 자,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도 지금 이 6G가 좀 나와서 지금 이게 적용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게 이 보편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이 투자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거예요. 돈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람이 기지국이나 중개기의 어떤 이 고도화 내지는 이 보안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코로나19가
좀 이 사업의 진행을 좀 다소 좀 지연시켰다. 아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네. 5G가 2021년도 연초부터는 좀 본격화될 거다. 네. 이 투자를 좀 계속 이제 미루지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네. 눈에 이 각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. 네. 증권가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. 그런데 2021년도에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. 그렇죠. 그런데도 가시화된 어떤 장비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네. 2021년도 하반기에는 이제는 네. 더 이상 시간적으로 물러날 것이 없다.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네. 그 부분에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그럴까요? 이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설비를 증설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광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고 하면서 이 5G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통신 네트워크를 고도화,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3조 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이 광대역 인프라를 확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5G 장비주를 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또 보니까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이 각 입통사에 올해 15,000개 28GHz 무선국을 의무적으로 구축을 하도록 또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달 초에 보니까 6월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대상으로 이 5G 망을 조금 구축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지하철을 탔을 때 정말 5G가 터지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꼭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기대도 되고요. 네. 정말 지하철을 탔을 때 진짜 딱 5G가 이렇게 딱 떠 있을지 신기할 것 같아요. 참, 네, 좀 기대가 돼요. 그 대표님은 아마 차를 타고 다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지하철만 가면은 네. 그 와이파이로 전환될 때 음악이 끊겨요. 끊기고 막 인터넷도 막 맞아요. 거북거북하고 3G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또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 IT 강국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그 IT 강국이라는 이름값을 좀 해야 될 때가 드디어 오지 않았나. 일단 저는 뭐 5G가 어떤 건지 제가 체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네.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이동통신 LTE도 네. 크게 큰 차이를 좀 못 느끼고 있거든요. 어. 근데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? 그러니까 LTE가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5G를 나름 집에서 와이파이로 쓰고 네. 있기는 해요. 5G라고 떠 있는데 그렇게 차이를 크게 실감을 하지는 못하는데 LTE보다 사실 속도가 훨씬 빠른 게 5G의 장점인 거잖아요, 당연히.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? 그거를 크게 느껴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아마 해결책이어야 될 것 같아요. 답답해요. 궁금하기도 하고. 차이가 뭐냐라는 이 의문점을 네.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보완책이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신 정책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네. 정부가 직접 광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바이든 통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미국 정부가요, 직접 광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또 5G 확대를 통한 이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. 그래서 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또 이달 들어서 뭐 국내 통신 3사의 설비 투자가 좀 증가하면서 납품 논의도 좀 진행 중이고 미국 버라이즌향 수출도 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미국의 이런 통신 정책 호재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좀 좋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네. 이 하반기부터 5G 기지국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 5G 장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. 네, 그러니까 참 올해 이 상승을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네, 그러니까 뭐 실적, 모멘텀, 수주 기대,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 세 가지 요인으로 5G 장비주가 움직이는데 올해는 이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서 좀 잘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, 또한 5G 가입자가 좀 호조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좀 배당 매력도까지 하반기에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기대를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. 그럼 대표님 네. 물론 종목별로 살펴봐야겠지만 큰 섹터로 봤을 때 이 5G 장비주를 2분기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좀 힌트를 좀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먼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최근에 5G 장비 납품 계약이 내용을 좀 분석해 봤는데 한국에는 SK텔레콤, KT, LG U+와 2018년도
9월에 계약을 좀 했고요. 미국은 버라이즌, US 셀룰러, AT&T, 스프린트, 그다음에 일본의 KDDI, 캐나다의 사스크텔, 텔러스 비디오트론, 그다음에 뉴질랜드 스파크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이 버라이즌은 이제 네. 작년 이 하반기에 네. 7조 9천억 원의 이 대규모 수주였거든요. 네. 자, 그렇다면 주목을 하는 겁니다. 삼성전자가 7조 9천억 원의 이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면 삼성전자가 그걸 다 합니까? 아니죠. 그건 아니겠죠? 이 관련된 이 밑에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련주들이 같이 네. 실적적인 요인에서 특히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의 수혜가 크다. 그런데 이제 버라이즌의 이 대규모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이게 가시화된 사업은 좀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었던 흐름이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는 2019년도에 체결한 이 회사마다 지금 사업 순환이 좀 잘 됐느냐?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로드가 좀 걸리고 있다. 네. 그렇다면 우리가 한 2년 전에 이 5G는 우리가 휴대폰을 가입할 때 5G 전화기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네. 이게 우리가 판매사원한테 이런 얘기 좀 들어봤을 거예요. 아, 이거 1년 후면 이 상용화 돼가지고 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이 제한적이다. 맞아요. 저도 그런 얘기 그렇죠? 들었어요. 그런데 살 때.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억울하셨어. 그렇죠. 억울해요. 자, 근데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네. 사업의 진행 속도가 좀 다소 지연되는데 마냥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될 것인가? 네. 자,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. 차세대 사업인 AI,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미래 사업이라고 했던 이 전체 뭐 가상세계, 그다음에 OTT 시장 등등의 이 기술 집약적인 사업의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. 그쵸. 이동통신의 발전이 있고 난 이후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. 앞으로는 우리가 통신에서 이 통신의 반응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산업의 속도도 좀 빠르게 좀 이 변화될 수 있는데, 네. 자, 요인이라고 하면 아까 이 삼성전자의 5G 장비 납품 계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, 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 수혜주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. 그쵸? 잠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G 관련 개혁 및 공급 현황입니다. 지금 이동통신의 이 장비, 그 다음에 광 네트워크 장비,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관리하는 운영관리, 보안 및 소프트웨어, 이렇게 좀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. 네. 자,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 및 부품은 그 다음에 교환 장비, 가입자망 장비, 그 다음에 광 모듈, 광 소재, 기타,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관리에서 뭐 계측 장비와 검사 장비가 있고요. 네. 보안 및 소프트웨어는 보안 장비와 소프트웨어, 이렇게 이제 세부 카테고리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, 자, 관련 종목도 우리가 이 회사는 5G 관련주야, 네. 5G 장비주인데 이 종목, 이 회사가 어떤 걸 납품하고 어떤 이 부분에 네.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면 좀 요약이 좀 잘 되어 있는데, 네. KMW 뭐 안테나, RRH, RF 부품, 그 다음에 스몰셀, 이동 장비에 들어가고 있는 이 종목들은 KMW, 에이스테크, 서진 시스템, 오이솔루션, RF, HIC 등이 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전망이 있다. 자, 공급사 기준에서도 뭐 해당이 된다 했는데, 자, 오이솔루션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, 광트랜시버 거의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점유율에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다. 자, 다산 네트워크스, 유비쿼스의 HFR. 자, 각각의 종목들이 적용된 요소는 좀 다소 다르지만 골고루 형성되고 있는 기지국 장비 부품주에는 자, 위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. 이 위에 우리가 광 모듈 센서로 좀 구분되는 대한광통신도 여기 이제 다 포함이 되죠. 그렇다는 건 지금 장비 수혜에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나 무수하게 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,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이거나 먼저 선행해서 매개를 좀 유입하는 그런 종목들만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, 네. 자,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. 각각의 개별 요소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실적으로 좀 요인될 수 있는, 실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이 수혜의 폭이 좀 큰 그런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된다라는 이 판단이 좀 듭니다. 그럼 가장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만 대표님이 오늘 예고편으로 하나만. 우리 예고편 아하. 너무 짜다라는 반응이 맞아요. 있어서 조금 하나만 살짝 더 공개해 보여준다면? 주세요. 자, 일단 뭐 화면 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장비주 볼까요? 자, 5G 장비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네. KMW, 다산 네트워크스, 솔리드, 이노와이어리스, 그다음에 RF, HIC, OE 솔루션, 서진 시스템, 에이스테크. 자, 우리 오픈방에 들어와 계신 제가 우리 회원분들께 제가 저희 무료방에서 한 여러 번 좀 강조드렸던 종목, 여기서 딱 3종목 눈에
뛰네요. 오. 수상항공시에서도 많이 달아들었던 종목인데 아. 자, 수상항공시에서 참고하신다면 해답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그래도 큰 힘도 주셨어요. 수상항공시에서 저와 함께 다뤘던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. 만약 더 자세한 사항,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노란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희 오늘 5G 장비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올라올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은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차관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. 돈의 맛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안녕.